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세계로 치환한다. 어린이날입니다. 오늘 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모처럼 날씨도 좋고 하니까 좀 운동도 좀 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직, 성실, 겸손, 오늘도 초심을 다지면서 묵묵하게 나아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방향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사에 나오는 것처럼 방향을 잃은 디지털 자산 시장이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 5월달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분기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전쟁, 금리, 그리고 또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겠죠. 이 중동 리스크가 이렇게 또 길어질지는 몰랐는데, 일단 5월 중순에 미국과 중국의 이 정상회담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 이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서 5월 중하순 정도에는 이제 상원의 은행위원회의 마크업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일정이 가시화되고 있고, 이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 같은 경우도 이제는 좀 포결에 들어가자. 이런 식으로 사인을 줬죠. 그렇다 보니까 하나의 규제 명확성에 대한 전환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 물론 상원 은행위원회 통과하더라도 다시 또 하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과정과 트럼프 서명까지 필요하겠지만, 이 상원 은행위원회 통과가 매우 좀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월달이 여러모로 좀 중요한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보수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냥 꾸준하게 DCA 했으면 좋겠어요. 그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서도 이 암호화폐 쪽과 전통금융 쪽에 합의안이 슬슬 윤곽이 잡히면서, 은행처럼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만 있다라고 해서 이자를 줄 수는 없다. 하지만 어떠한 행위, 거래를 한다거나 서비스를 한다거나 예치를 한다거나 등등 어떤 활동을 했을 때 주는 리워드는 가능하게끔 가닥이 잡히고 있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단순 예금과 유사한 로열티 프로그램은 안 되겠지만, 실제 거래를 기반한 보상은 허용되는 가닥으로 잡혀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합의가 잘 도출이 되는 것 같고요. 하루빨리 상원은행위원회의 그 마크업 일정이 잘 통과됐으면 좋겠네요. 지금 현재 2026년 안에 이 클래리티 법안이 완전히 사인될 확률, 최근에 이 소식 때문에 조금 올라왔죠. 한 63% 정도 보여주고 있고요. 완전히 통과되는 확률 저는 한 7, 8월 정도 전후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운이 나빠서 계속 좀 지연이 되고 진흙탕 싸움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내년으로 연기될 가능성도 물론 열려 있지만, 무엇보다 올해 11월 중간 선거가 있다 보니까 트럼프가 또 가만히 있을까, 이렇게도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달 좀 더 지켜보시죠. 다음으로 비트코인 관련해서 8만 달러보다 급한 건 7만 8천 달러의 안착이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개인들이 자꾸 좀 빠져나가고 있죠. 하지만 그에 반해 기관은 폭풍 매수를 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순유입세 관련해서 현물 ETF 5월 첫날만 하더라도 약 6억 달러가 깜짝 유입이 됐더라고요. 굉장히 크게 들어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 AUM 같은 경우도 100빌리언이 충분히 넘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관의 매수세가 여전히 붙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현재 비트코인 먼틀리 리턴 봤을 때 4월달 플러스 11% 정도로 마감을 했고요. 또 5월달은 어떻게 상승세를 이어갈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XRP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서부터 거의 6개월 연속으로 앓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곡소리가 나오고 시장을 떠나가시고, XRP는 이거 오르지도 않는 호재만 많은 코인이다, 이렇게도 느끼시는 분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4월달 봤을 때 한 2% 정도 올랐는데, 사실상 오른 것 같지도 않을 정도죠. 계속 2,000원 초반대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지루하고 힘이 빠지는 듯한 시간을 걷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계속 떨어지는 자산이 있을까요? 또 떨어졌다면 그만큼 떨어진 것만큼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회복 탄력성이 또 있는 코인이고, 글로벌 메이저 코인이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제 곧 끝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기다려 봐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부분에 대한으로 SEC가 최근에 XRP를 적격 자산으로 포함시키면서 여기 보이는 비트코인,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이제 XRP까지도 이 메이저 자산군으로 공식적으로 뽑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무엇보다 최근에 이 NYSE 뉴욕 증권거래소에서도 XRP를 상품으로 분류하고 명시하면서 앞으로 제도권이 편입되는 부분에 있어서 XRP에 대한 ETF도 많은 자산 운용사에서 또 쓸어 담을 수 있는 신호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부분에 일환으로 네이트 제나시가 했던 이야기가 좀 떠오르는데요. 이 골드만삭스가 최근에 비트코인 관련 ETF를 출시한 것뿐만 아니라 XRP 현물 ETF 원화 기준 약 2천억 원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렸죠. 또 찰스 수합도 진입하고 있고 방금 언급드렸던 NYSE 뉴욕 증권거래소도 암호화폐에 전폭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말 그대로 지금 월가는 기관들은 이 크립토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가격에 무관하게 뒤에서 판을 키우고 있다라는 거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이 ETF 스토어 대표 네이트 제라시가 과거에 블랙록 역시 XRP 현물 ETF를 내놓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신청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SEC라든지 NYSE 뉴욕 증권거래소가 XRP를 적격 자산으로 포함하고 명시하면서 제도권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거 매우 고무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한 XRP 관련해서 최근에 소피파이라고 하는 한 은행에서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XRP도 취급하는 그런 스탠스를 펼치고 있죠. 이 소파이 은행도 XRP를 받는다라고 하면서 접근성 확대가 점점 더 저변이 넓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K뱅크, 교보생명과도 손을 잡았고 이번에 라쿠텐, 온체인 채권의 리워드 보상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금융기관에서도 XRP를 받기 시작했다라는 거 이 또한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최근에 카드의 기득권사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마스터카드가 블록체인 보안 표준위원회 창립 회원으로 가입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의 일환으로 이미 리플사와 마스터카드는 끈끈한 유착관계를 가지고 있죠. 작년 연말에 나왔던 보도자료를 미루어 보더라도 리플 팀스업 with 마스터카드 그들과 함께 신용카드, 결제 리워드 카드, 캐시백이 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설계하고 있었다라는 거. 여기는 리플과 마스터카드뿐만 아니라 웹뱅크와 제미나이 거래소까지 함께 협력을 가져가면서 그들끼리 RLUSD를 통해 결제를 제공할 수 있는 포문을 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토크나 금융시대는 준비가 되어지고 있고요. 코인베이스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신용펀드까지 가동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도래했을 때 반드시 살아남을 수 있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코인, 오늘 영상에서도 계속 언급드리는 비트 이더도 당연히 그러겠지만 이 친구 역시 굉장히 큰 유틸리티를 가져갈 것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스터카드뿐만 아니라 비자카드, 페이팔과 같은 핀테크 은행, 코인베이스, 로빈후드와 같은 주요 거래소들과도 함께 꾸준히 상장 영역을 넓혀가면서 이 리플 원장에 대한 인프라 레이어로서의 진화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리플 트레저리를 통해 스위프트와 연결되고 있고요. DTCC의 특허 목록과 NSCC에 등재되어 있는 리플 프라임의 이름을 미루어 봤을 때 결국에 이 친구가 금융기관의 이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망을 장악할 것임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최근에 또 돈나무 언니라고 불리는 캐시우드는 비트코인이 2030년에 150만 달러 간다는 것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화로 하면 약 20억 원이 훌쩍 넘어가는 돈이죠. 결국에 그녀가 말했던 것처럼 미래에는 이 블록체인 시스템이 기계간 결제, AI 에이전트 말하는 거겠죠. 그 결제 시대가 왔을 때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영역별로, 섹터별로 끝까지 생존하고 기관의 채택을 받은 그런 코인들 꾸준히 수량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연휴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심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